안녕하세요. 김쌤과 옷 만들기의 김쌤입니다. 오늘은 레오파드 원단을 가지고 플레어 바지 만들어 볼 거예요. 필요한 준비물은 대폭의 폴리 원단이고요. 2마 정도 있으시면 돼요. 대폭이어야 통이 넓은 플레어 바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패턴은 예전 플레어 스커트 만들면서 사용했던 패턴이고요. 그때는 세미 플레어였기 때문에 2등분만 해줬습니다. 가로는 4분의 W만큼, 그리고 세로는 원하는 길이만큼, 저는 80cm고요. 직사각형을 그린 다음에 일반적인 플레어일 경우에는 3등분 정도 해주시고요. 세미 플레어라서 저는 2등분만 했습니다. 지금 플레어 팬츠도 많이 벌려줄 건 아니라서요. 그냥 이 2등분 된 패턴으로 그대로 사용을 할 거예요. 패턴이 없으시더라도 간단하게 만드실 수 있어요. 가로는 4분의 W, 본인 허리 둘레의 4등분, 세로는 원하는 길이 반으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허리를 잘 맞게 해줄 거라서 허리 부분에 안단을 넣어줄 거고요. 그래서 접착 심지 필요하고, 허리를 딱 맞게 할 거라서 옆에 컨실 지퍼 달아줄 겁니다. 수문 지퍼라고 하고 또는 콘솔 지퍼라고도 합니다. 컨실 지퍼 준비해 주시고, 직각자, 방한자, 재단 가위, 핀 쿠션, 수성펜이나 초크 준비해 주세요. 재단은 제가 미리 해놨습니다. 레오파드 문양이 원체 강하다 보니까 재단을 하면서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재단을 해놓고 설명을 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았고요. 보통 플레어일 때 중심선은 바이어스 결로 재단을 해주는데 이 바지는 많이 벌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바지 중심선을 식서 방향으로 놓고 벌려줬습니다. 제가 가진 이 원단은 세로로 줄무늬가 있어요. 그 줄무늬를 바지 중심선에 맞춰줬고요. 줄무늬 하나당 간격이 9.5cm 내지 10cm 정도 됩니다. 설명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한 칸의 간격을 10cm라고 할 거고요. 플레어 스커트 벌려줄 때처럼 1대 2대 1의 비율로 벌려줬고요. 여기는 10cm만큼, 여기 중간은 20cm, 그리고 요 옆쪽은 10cm만큼 벌려줬습니다. 그리고 바지기 때문에 미디 부분을 그려주는데 큐로 패턴 그리면서 설명드린 적이 있고요. 10cm만큼 벌어진 선은 요 부분입니다. 큐롯은 치마 바지라서요. 어떻게 보면 스커트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바지 같기도 해야 되기 때문에 미디를 딱 맞게 안 만들어요. 10cm 연장된 요 선에서 30cm 내려온 부분이고요. 직각으로 선을 그려주시고 거기에서 6cm 정도 나가줬습니다. 여기서도 6cm, 아래쪽에서도 6cm 나가주고요. 선을 이렇게 그려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요 사선에 대해서 직각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부터는 아래쪽으로 50cm 되는 거고, 여기서도 50cm가 되도록 길이를 맞춰주시는 거죠. 50cm 되는 부분에서 직각이 되도록 선 그려주시면 되고요. 여기도 허리 끝에서부터 80cm 되는 곳 찾아서 직각으로 옆선 길이도 맞춰주시는 거예요. 보통 직각자가 75cm까지 있기 때문에 75cm 넘어갈 때는 이런 방한자랑 같이 겹쳐서 그려주시면 됩니다. 전체 길이가 어디에서도 바지 중심선에서도 80cm가 돼야 되고, 옆선도 미달의 선도 다 80cm가 되도록 길이 맞춰서 밑단을 이렇게 라운드지게 그려주시는 거죠. 윗부분은 여기가 자연스럽게 곡선으로 연결되도록 하시고요. 옆선 시접은 지퍼가 달려야 되기 때문에 1.5cm 정도 주시고요. 이게 앞판이라면 뒷판은 이 부분이 앞판에 비해서 2cm 정도 더 길게 재단이 됐어요. 사실은 여기 차이가 더 많이 나면 좋지요. 근데 원단 폭이 150cm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앞뒤판 차이를 더 많이 나게 하기는 요 밑단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앞판은 6cm, 뒷판은 8cm 가도록 했고요. 그렇지만 여기가 플레어지면서 요 아랫부분이 넓어서 엉덩이 부분이 끼거나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몸판 패턴은 이렇게 됐고요. 몸판을 재단하고 남은 부분에서 안단을 그려줄 거고요. 원단이 이렇게 남았기 때문에 안단은 푸서 방향으로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바지는 4조각이 났지만
지퍼가 옆선으로 들어갈 거라서 안단은 앞안단과 뒤안단에서 두 조각만 나와야 되고요. 앞판과 뒷판의 안단은 똑같기 때문에 하나만 대고 그려주도록 할 거예요. 남은 원단을 푸서로 접어주시고요. 중심선이 골선이기 때문에 여기 시접 부분은 접어주세요. 이렇게. 패턴지가 있으시면 안단 부분만 패턴을 따로 베껴주시면 좋고요. 그냥 좀 간단하게 하겠다 그러시면 저처럼 재단물 자체를 완성선에 맞춰서 접어주시면 돼요. 이 부분만. 안단은 5cm 정도만 하기 때문에 많이 접어주실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시침핀 2개만 꽂아주시고요. 접혀있는 골선 부분에 똑같이 맞춰서 올려주세요. 곡선으로 휘기 때문에 끝에 이렇게 맞추시는 거 아니고요. 접힌 부분이랑 골선이랑 딱 맞춰서 올려주세요. 재단물이라서 어차피 시접도 다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요선 따라서 그대로 베껴줍니다. 제가 하는 방법이 제대로 된 방법은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쉽게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안단 패턴도 당연히 다 따로 그려주셔야 됩니다. 여기는 허리에 시접이 포함됐잖아요. 요 그린 선에서 똑같이 그냥 5cm 하시면 짧아지고요. 안단도 봉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7cm 정도 되게 선 그려주시면 돼요. 위에 허리 시접 1cm랑 안단 시접도 필요해서 똑같이 7cm 되는 길이를 표시를 합니다. 위에 그려져 있는 곡선 부분에 맞춰서 7cm 되는 부분을 점점점 표시를 하시고요. 거기 부분을 자연스럽게 연결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생긴 안단이 나왔고요. 요거는 앞안단, 하나 더 재단해서 뒤안단으로 쓰겠습니다. 안단 2개가 재단이 됐습니다. 안단에 심지 작업하고 지퍼가 달리는 옆선 부분에도 심지 작업 해주겠습니다. 접착 심지 재단을 하는데요. 안단을 깔끔하게 마무리하기 위해서 접착 심지를 바로 다려서 부착하는 게 아니라 봉제를 해줄 거고요. 심지도 골선 되도록 잘 접어주시고요. 똑같이 재단을 해주시면 돼요. 2장이 재단이 됐고요. 일반적으로 스커트의 컨실 지퍼는 실제 지퍼가 열리는 부분이 24cm, 25cm 정도 되기 때문에 접착 심지의 길이도 1cm 폭에 26cm 정도 되게 2장을 재단을 해줬습니다. 이거는 지퍼가 달리는 부분에 다려서 붙여줍니다. 안단에 접착 심지 봉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단에 거치고요. 접착 심지에서는 접착제가 발려서 까실까실한 면이 있고 접착제가 발리지 않는 부드러운 면이 있습니다. 부드러운 면을 겉이라고 생각하고요. 안단의 겉과 접착 심지의 부드러운 면이 닿도록 올려주세요. 아랫부분을 봉제를 해줄 거예요. 심지 쪽 말고 겉감 쪽에서 봉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이 박히긴 했지만 곡선인 부분이기 때문에 시접을 조금 더 짧게 한 0.3cm 정도로만 잘라주세요. 심지를 뒤집어 줍니다. 안단의 안과 접착제가 발린 까실까실한 면이 닿게 돼요. 이렇게 해서 다리면 붙게 되는 겁니다. 그냥 붙여버리면 이 부분이 예쁘게 되지 않기 때문에 겉감이 1mm 정도 살짝 보이도록 시침핀을 꽂아주는데 이때도 머리가 큰 시침핀 말고 머리가 작은 시침핀을 꽂아주시면 다림질할 때 더 좋습니다. 진주핀 같은 게 손에 잡기는 편해서 선호하시는 분도 있는데 다림질을 하거나 봉제를 하거나 할 때 잘 걸리기 때문에 실크핀이라고 해서 머리가 작고 가늘고 긴 시침핀을 사용을 하시면 편해요. 핀을 꽂아주고 나면 다려주는데 밀지 마시고요. 꾹꾹 눌러서 다려주세요. 접착 심지도 그렇고 원단도 합성 섬유이기 때문에 높은 온도로 다리면 안 되고요. 대강 눌러서 자리를 잡
잡아줬으면 시침핀은 다시 빼주세요. 시침핀을 꽂은 상태로 끝까지 다리면 핀 자국이 남습니다. 배가 심지가 붙었다 싶으면 시침핀 뽑아주시고요. 접착 심지 좀 큰 부분도 미리 잘라서 다리 밑판에 덜 붙게 합니다. 이제는 조금 더 꼼꼼하게 다려서 심지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접착 심지를 붙일 때는 스팀을 사용하시고요. 낮은 온도에서 오래 다려주셔야 심지가 더 잘 붙습니다. 안단 2개가 완성이 됐고요. 겉감은 세로선에 오버록을 쳤습니다. 옆선과 밑위선 그리고 밑아래선까지 오버록을 각각 쳤고요. 밑단은 접어박을 거라서 안 쳤습니다. 허리 부분도 안단이 들어가서 안 칠 거고요. 지퍼가 달리는 부분에 심지를 붙여놨는데 앞판에서 왼쪽, 뒷판에서도 입었을 때 왼쪽, 지퍼는 항상 입어서 왼쪽에 가기 때문에 앞판과 뒷판에 접착 심지 붙여줬습니다. 봉제는요, 앞판과 뒷판을 하나씩 짝지워서 옆선과 밑아래선을 박아주는데 밑아래선을 그냥 같이 쭉 박아주시면 돼요. 그러고 가름솔로 다릴 거고 옆선은 지퍼가 안 달리는 쪽은 위에서부터 쭉 박아주시면 되고요. 지퍼가 달리는 쪽은 지퍼 길이만큼 빼고 밑에 박아주시는 거고요. 지퍼 길이가 23cm 정도 되니까 허리선에서부터 22cm 정도 빼고 아래쪽은 박아주도록 합니다. 앞뒤판 겉하고 겉길이 마주되고 먼저 박아준 선을 한번 다려주시고요. 가름솔로 다려주세요. 가름솔로 다렸으면 이제 바지 밑단을 박아주겠는데요. 바지 밑단이 곡선입니다. 그리고 이 원단은 신축성이 전혀 없는 원단이라서 2번 이렇게 바로 접어 박으면 안 되고요. 얇게 한번 접어서 박아주고 그리고 다시 한번 또 접어서 박아주고 2번을 박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밑단을 박아주기 시작하는 부분은 밑아래선 부분에서 박아주세요. 밑아래선은 겉에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되돌아박기가 돼도 표시가 덜 나거든요. 밑단에 0.5cm 정도 접어서 한번 박아주세요. 한번 박아주고 나면 그 박은 선 따라서 한 번 더 접어서 또 박아주세요. 한번 박혀있는 선이기 때문에 잘 접히고요. 겉에서 보이는 건 2줄이 아니라 지금 박고 있는 이 박은 선만 보이기 때문에 한 줄만 보이게 됩니다. 박고 나면 밑단이 약간 우글우글 울거든요. 그러면 다리미로 다려주시면 괜찮아집니다. 이제는 컨실 지퍼 달아줄 거고요. 컨실 지퍼는 지퍼 코이 안으로 말려있기 때문에 펼쳐지거든요. 일반적으로 왼오르발을 가지고 계시면 말려있는 걸 펴서 한번 다려주셔야 돼요. 지퍼 오르발이 따로 있으시면 다림질 안하고 바로 다려주셔도 되고요. 안쪽에서 이렇게 각자 가름솔이 되고 지퍼도 내린 상태에서 안쪽이 보이게 이렇게 올려둔 거고요. 요 박혀있는 곳에서 1cm 정도는 슬라이드가 내려갈 수 있어야 되고요. 지퍼 길이가 23cm 정도지만 22cm 정도까지만 박아준 겁니다. 여기서 최소 1cm는 떨어져 있어야 되고요. 지퍼 스탑 장치가 완성선에 오도록 놓고 펼쳐서 시접 부분에서 박아주셔야 돼요. 겉에서 보이면 안 됩니다. 반대편도요. 이렇게 안쪽에서 보면 놓이게 되니까 여기 위치 맞춰주고 시접만 잡고 박은 선이 접착 심지 부분을 지나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심지가 꼭 같이 박혀 들어가야 됩니다. 겉감에서 안 보이게 시접 부분에만 지퍼가 박히도록 핀을 꽂아주시는 겁니다. 왼 오르발이나 컷실 지퍼다리 노루발로 바꿔주고요. 끝나는 부분이랑 이 지퍼가 딱 맞을 수 있게 놔주세요. 시접하고만 박히기 때문에 원단이 박혀있는 부분까지만 박아주는 게 아니라 아래쪽까지 박아주시는 거예요. 한쪽을 박아주고 나면 반대편을 박기 전에 지퍼를 올려서 끝나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거기 끝에 원단 끝이 올 수 있게 이렇게 맞춰주셔야 돼요. 다시 지퍼는 내려주시고요. 여기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 원단 끝이 딱 오도록 맞춰주세요.
지퍼는 11자가 되도록 박혔습니다. 안쪽에서 지퍼 슬라이드 부분을 잡고 올려주세요. 겉에서 보면 이렇게 지퍼가 달리게 됩니다. 바지 양쪽이 각각 완성이 됐고요. 아무 쪽이나 한쪽만 뒤집어서 하나는 안이 나오고 하나는 겉이 나오게 해주세요. 겉이 나온 쪽을 안이 나온 쪽 안으로 넣어주시는 거예요. 겉하고 겉길이 만나게 되고요. 위를 박아주시면 돼요. 겉이 나오게 뒤집어 주고요. 바지 형태를 갖추게 됐어요. 여기까지 하셨으면 한번 입어보세요. 사이즈가 맞는지 확인을 한번 하시고요. 혹시나 허리가 크다던가 작다던가 하면 지금 수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는 요 미디 박은 선도 가름솔로 다려주고 바지 밑단 다려서 펴주시면 됩니다. 입어보고 사이즈 확인을 했고요. 미디 부분이 한 번만 박혀있기 때문에 터지는 불상사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힘을 많이 받는 곳은 한 번 더 미디 부분을 박아줄 건데 전체 다를 박아주는 건 아니고요. 앞 미디에서는 반 정도, 뒤 미디는 전체 길이에서 3분의 2 정도까지 한 번 더 박아줄 거고요. 근데 이 원단이 원체 무늬도 화려하고 해서 제가 여기서 박는 걸 보여드려도 잘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샘플로 보여드리자면 박았고요. 가름솔로 다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한 번만 박았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 부분이 힘을 받으면서 터질 수가 있거든요. 한쪽 시접을 이렇게 밀어주세요. 딱 가름솔 돼 있는 쪽에서 한쪽 시접만 2mm 정도 접어서 밀어 올려주세요. 가름솔이 바로 안 보이고 2mm 정도 밀어 올린 다음에 봉제는 이쪽 편에서 박아줄 거예요. 여기에서 이미 박혀 있는 선, 요 선 위로 한 번 더 박아주셔도 되고요. 원단이 얇은 원단 같은 경우에는 요 박은 선 위로 또 박는 것보다는 박혀 있는 선에서 1mm 정도 떨어져서 이쪽이 2mm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1mm 정도 이런 식으로 살짝 겹쳐서 박히게 됩니다. 겉에서는 물론 박은 선이 보이는 건 아니고요. 한 겹만 박는 게 아니라 1mm 정도 떨어져서 한 겹 더 박아주면 혹시 바깥선이 터지더라도 안에 선이 하나 더 있기 때문에 당장의 불상사는 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장 바지처럼 가름솔로 다려지는 바지는 미디 부분을 힘 많이 받는 부분만 한 번 더 박아줘야 됩니다. 가름솔 상태에서 한쪽만 박혀있는 선에서 2mm 정도 올라갈 수 있게 겹쳐주고 봉제를 할 때는 젖혀서 이미 박혀있는 선을 보면서 박아야겠지요. 그래야지만 1mm 정도 이 선에서 떨어져서 박을 수 있으니까요. 이 선에서 1mm 떨어져서 박아주는 겁니다. 앞 미디에서 중간 정도부터 뒤 미디의 3분의 2 정도까지 한 번 더 박아주겠습니다. 안단은 중심선 표시를 해주시고요. 안단이 두 개가 똑같기 때문에 아무 쪽에나 한쪽만 박아줍니다. 옆선 한쪽 박았고요. 그러고 나면 시접은 자르지 말고 이대로 두세요. 왜냐하면 이 옷은 허리선이 잘 맞는 옷이잖아요. 지금은 잘 맞지만 살이 좀 찔 수도 있고 허리가 굵어질 수도 있는데 허리 부분을 수정을 할 때 겉감은 옆선도 있고 앞중심, 뒤중심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조금씩 골고루 늘려줄 수가 있지만 안단 같은 경우에는 앞중심, 뒤중심에 시접이 없어요. 양 옆선만 시접이 있거든요. 그래서 옆선 시접을 짧게 잘라버리면 나중에 겉감은 늘려도 안감은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안단 시접 자르지 말고 남겨두세요. 여기는 가름솔로 다려주시면 됩니다. 겉감은 지퍼를 내리고 안단의 옆선과 겉감의 옆선 맞춰서 허리선 핀 꽂아주세요. 이렇게 핀 꽂아 주시고요. 봉제를 할 때는 여기 부분 이렇게 펼쳐서 박아 주셔야 됩니다. 봉제 시작하는 부분이랑 끝나는 부분이랑 같을 수 있게 여기선 표시해주고 요 선 따라서 한 바퀴 위쪽만 먼저 박아줍니다. 안으로 돼 있는 지퍼 부분 펼쳐서 심지 쪽에서 박아주세요.
지퍼를 올렸을 때 잘 보이진 않으시겠지만 요 끝이 같은지 확인하시고요. 안단이 밀려 나오지 않게 상침을 해줄 거예요. 요 상태에서 위로 다 젖혀주세요. 2-3mm 정도 떨어져서 한 줄 더 박아줍니다. 그런데 요 끝에서부터 박지 마시고요. 나중에 이렇게 접어내려서 여기 옆선 부분을 지퍼랑 같이 박아줄 겁니다. 끝에서부터 상침이 돼버리면 이렇게 박아줄 때 불편하거든요. 지퍼가 달려있는 데서 0.5 내지 1cm 떨어져서부터 박힌 선에서 2-3mm 떨어져서 쭉 박아서 안단을 고정을 해줍니다. 상침을 해주고 나면 아까 말한 대로 여기 부분을 다시 접어서 지퍼 바깥쪽, 시접 쪽을 박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박아줍니다. 아랫부분도 잘 맞아야 되기 때문에 안단의 옆선과 몸판의 옆선 맞춰서 핀 꽂아주시고요. 앞판의 중심과 안단의 중심도 맞춰서 핀 꽂아주시고요. 안단의 아래쪽도 당기는 부분 없이 편하게 놓이게 놓고 여기 박아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됐으면 일단 뒤집어서 지퍼 올려서 끝이 잘 맞는지 확인을 꼭 한번 하셔야 돼요. 양쪽 끝이 같아진 거 확인했습니다. 시접을 대각선으로 잘라주는 게 맞습니다. 잘라주지 않으면 여기가 불룩해서 보기 싫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허리를 늘려야 되는 경우를 대비해서 이쪽 시접도 정리하지 않았잖아요. 나중에 허리 늘려야 될 때 시접이 모자라서 못 늘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윗부분에 지퍼만 잘라줄 거예요. 지퍼는 재단 가위 말고 일반 가위로 잘라주세요. 재단 가위가 물론 잘 뜬다고 지퍼까지 잘라버리면 재단 가위 날 상해서 못 쓰게 됩니다. 종이도 자르지 말고 지퍼 같은 부자재도 자르면 안 되고 원단만 잘라주세요. 허리 부분 다려줄 거고 안단이 움직이기 때문에 손바느질로 앞중심, 옆선, 뒤중심 한 땀씩 떠서 고정해주세요. 플레어 팬츠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전혀 패턴을 그릴 줄 몰라도 충분히 만드실 수가 있고요. 벨트 대신에 안쪽에 안단 해줬고요. 안단 고정만 손바느질로 앞중심, 뒤중심, 옆선을 시접 부분이랑 안단이랑 한 땀씩 떠서 고정해 주시면 돼요. 그래야지만 안단이 밀려 나오지 않습니다. 컨실 지퍼 달아줬습니다. 옆으로 달았기 때문에 바지의 느낌보다는 스커트를 입은 느낌이고요. 면원단보다는 찰랑찰랑한 폴리 원단으로 여성스러운 느낌의 플레어 팬츠 만들어 보세요. 클릭하고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